안녕하세요. 중소기업형 남북교역, 남북경협 전략의 홍재합니다. 오늘은 북한은 한국,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신흥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북한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열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개방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도와가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는 북한이 개방되면 환서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등 남북한이 연계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북한은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특수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북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인들이 방문할 적도 있었죠. 카나다에서는 성공한 한민족 계열의 기업인들이 북한 방문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일본도 북한 개방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북한이 받아들이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대북 투자가 늘어나고 상호간의 무역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큰 맘만 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갈 돈은 많아 보여요. 내부적인 상황은 베트남이나 중국의 개방 초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과 합의하고 남한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을 때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집권 세력, 평양의 보위부, 노동당원, 그리고 평양 시민들, 이들은 북한의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층을 어느 정도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기득권층은 둘째치고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이 감당할 만큼 혁신할,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공산권 경제의 개방 모델로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게 북한 모델로는 참고가 될지언정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진적인 개방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시간을 두고 부분적으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개방될 때만 해도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 막기도 쉬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급하지 않은 편이었죠.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한 경우도 우리 한민족에 비하면 그 횟수와 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개방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개방은 러시아 모델을 들 수 있는데 그 모델은 실패한 사례가 될 뿐입니다. 바로 언론 검열 및 사상 탄압을 제거하고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와 부패한 관료제 타파, 공산주의 경제의 체제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개조를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그러한 글라스노스와 페레스트로이카를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자유자본주의 경제 이론가들의 무조건적 시장 개방을 따른 결과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고자 하는 관료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체제의 경직성에 맞물려 전체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과정은 러시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진행하면서 중국, 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비교적 성공적인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를 발전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제조업은 정보통신기술, 자동화 기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견인합니다. 둘째, 제조업은 국가 전체의 기업 연구 개발비 중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가 지식 및 기술 혁신 기반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70%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은 무역 수지 흑자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개발하려면 개발할 돈이 필요하죠. 즉 마증물이 필요한데 그 마증물의 역할을 하는 돈, 시드머니의 역할은 해외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왜? 내부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해서 외화를 벌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서로 융합되기도 해서 수요와 소득을 창출하고 높은 고용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는 제조업이 성장하기는 매우 열악합니다. 도로, 열차, 통신 등의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하고 발명하고 세계로 뻗어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입니다. 우선 그 첫째로서는 개인의 소유권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지금 중국에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성공한 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창업주가 사라지거나 소유권을 뺏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상의 자유로움이 없죠. 체제에 대한 비판의 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어디까지가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비판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 애매한 기준을 잘못 파악하면 순식간에 패가망신은 물론 감옥에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펼쳐질 수가 없어요. 셋째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출장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해외나 다른 지역에 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게 자유롭지 못하죠. 심지어는 평양에서 평양 밖으로 이민 가거나 황해도 주민이 평양으로 이민 갈 수도 없죠. 이사 갈 수도 없죠. 그 다음에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개인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노동당의 규제와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자유자본주의적 흐름을 따라오기에는 만만치 않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죠. 북한은 새로운 경제를 해서 여러 가지 소소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당원들과 평양시민들과 같은 기득권층들의 마인드는 새로운 자본가, 사업가의 출현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김정은과 노동당은 당장 급한 마음에 경제 제재의 해제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은 또한 내부적인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경제를 받아들일 만한 혁신과 준비 없이는 이제 세계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무한정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간 여유를 두면서 개방하기는 내부적인 조급함이 불타오를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부드러운 개혁을 일으키고 내부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자본주의와 공산 독재주의 사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대내에 공포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죠. 이는 금전적인 투자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대규모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선 1억 원 내로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폭넓게 하는 것이죠. 소규모의 다수 사업가들이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체제적인 미비점이나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가는 것이죠. 북한의 개혁은
위로부터 시작했지만 실험은 아래로부터 폭넓게 시작하면서 작은 실패를 거듭하며 큰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소규모가 사업화할 수 있는 북한의 비즈니스 사례와 실무를 개발하고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한 사례와 실무, 거기는 제가 다음에 2월 달에 내는 책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쓴 무역 오포상부 작전 따르기, 글로벌 경제, 해외 무역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2019년 2월 말에 북한은 좋은 교역 파트너라는 책이 나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